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던 그 11월 2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보긴 했는데, 네. 예, 생각보다 좀 뭐 좋은 면이 있었는 듯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코멘트로 해가지고, 그쵸. 예, 조금 고통이 길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예측한 대로 12월 달은 약간 이제 75보다는 한 50bp의 여지를 많이 열어놨고, 네. 그래서 성명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말이 더 들어간 게 파이낸셜 컨디션을 보겠다라는 말도 새롭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은 살짝 반영은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속도보다는 기간을 이제 한정을 짓지 않고 뭐 길면은 6월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 다운된 건 맞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나쁘게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연준의 피벗, 그렇죠. 그 시점을 언제쯤 그래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 예, 이제 파월 의장이 기대는 어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꺾였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해외 상황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계속 강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충격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우려는 스러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못 잡으면 그게 더 큰 위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 갈 길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 인상 그렇죠. 시기 자체도 놓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폴 볼커를 많이 소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9년에 이제 연준의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금리를 20% 이상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때려잡은 네. 사람으로 지금 뭐 업적을 남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엄청난 피를 손에 묻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짧게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2번이나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2번이나 경기 침체를 일으켰고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그랬죠. 이렇게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꼭 경기 침체를 갔어야 하냐? 그때는 이제 물론 그 물가가 12.5%, 뭐 거의 13%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약간은 뭐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지만 그런 옛날하고의 성장률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폴 볼커의 그 스탠스를 똑같이 따라가겠다라는 부분도 뒤에 그 희생이 뭐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그 기자가 되게 질문을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강달러가 계속 되면은 달러 대비해서 다른 국가 통화들의 약세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네. 자금 이동도 더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신용 경색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 연준이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일단 미국이 먼저다. 우리도 방법이 없다. 예, 미국이 내 먼저고. 코가 석자다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너희 망가지려면은 망가져라. 나중에 부메랑 와도 우리는 일단 각오는 하겠다. 이 정도의 각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꼭 맞는 판단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고용 지표들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이게 튼튼하다는 말 가지고 너무 튼튼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참 어폐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의 효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고용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실적이 기대치 이하로 미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기업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렇지만은 그때 가야 이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이래야 고용도 줄이고 뭐 이럴 텐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기업들이 건전성이나 아니면 실적에서 사실 뭐 월가 기대를 못 미쳤다 그래가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올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되죠.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를 올해 역대 최고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요.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네. 근데 많이 하는 거는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그 내년에 이제 경기가 나빠져도 버틸 체력은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이 1.1조 달러예요. 1.1조 달러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뭐 위기 때 연준이 3조 달러 풀었다고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랬는데 네. 기업들은 뭐 1조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자기 주식 사서 없애버리는 거죠. 아하. 예. 그만큼 기업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네, 밸런스도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 주체가 계속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제 뭐 내년에는 좀 둔화가 되겠죠.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제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이 먼저 가서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게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다 쳐도 네. 그러면 내년 되면은 뭐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그 판단이 될진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또 실적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니냐. 그걸 또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 거냐. 또 이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또 예, 투자자 입장이라면.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주가가 많이 빠질 때가 어닝 하향 조정이 시작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그 어닝 하향 조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할 때 조금씩 내리다가 네.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걸 체감하는 때 왕창 내리거든요. 어. 예, 이제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1분기하고 2분기 사이 내년 상반기에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닝 하향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시기가 그렇죠. 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 투자가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거 전혀 모르고서 주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향 조정 더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런데 많이 낮춰 놓으면은 그때 내년 2분기에서 또 실적을 발표할 때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다라고만 해도 주가 네. 그때는 또 큰 충격은 없어요. 이미 나쁘다고 예상했던 거고 선반영. 주가도 많이 빠져 있을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빅테크도 또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빅테크뿐만 네. 아니라 특히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 많이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각오는 하고 있지만 저도 주가가 바로 지수가 반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지금의 목표인 물가를 잡는 거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불거지기 시작한 부메랑 효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 국가 부도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한번 랠리가 있겠죠. 특히 이제 피봇에 가까울수록.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이 계속 둔화되고 하향 조정되는 구간을 또 2차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막 뚫고 올라가기 힘들겠죠. 계속 어닝 미스하는데 뭐 주가가 어떻게 반등하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변곡점들을 거친 다음에 제대로 된 그 방향 전환, 주가의 대세 하락 구간에서 그게 멈추고 대세 상승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이 내년 뭐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까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견뎌야 할 시기가 네. 좀 남아 있다. 네. 2분기 말 3분기 초. 좀 그걸 이제 어떤 배경으로 꼽으신 건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요 그림은 네.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게 예.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자기네가 공식적인 네. 침체 구간을 결정을 해줍니다. MBER이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4분기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부터 경기 침체가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행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내년 초쯤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경기 침체가 들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언제쯤 끝나고 그로부터 얼마 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라는 거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서 7월. 예. 근데 저거는 일단은 경기 침체는 맞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트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주가가 항상 빠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얼만큼 빠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70년 평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요 변곡점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한 6, 7개월 전부터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빠지다가 계속 빠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먼저 경기 침체 끝나기 전에 탈출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포인트가 여기 밑에가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돌아서기
한 8개월 전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선행성이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거는 과거에 어떤 뭐 누적된 거를 표시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몇몇의 그 경기 침체 사례만 놓고 하는 건지? 예,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에 예. 그 70년간의 평균을 내서 만든 거고, 이제 캐피털 그룹이라고 왜 세계에서 굉장히 큰 투자하는 네. 그 기관이죠. 예, 거기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네. 주식 시장은 먼저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더라도 네. 당분간은 좀 눌려 있다가 올라간다라는. 그렇죠. 눌려 있다가 예. 경기 침체 중간에 그 한참 중간에 벌써 주가는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 체감할 때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먼저 탈출해서 올라가니까 너무 현상만 보고, 예를 들어서 매일 경제 기사 뭐 이렇게 네, 보면은 네, 네. 뭐 기업 뭐 부도난다 이런 것들이 내년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나쁜 와중에 이제 그런 데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한 예.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중간에 텀이 레깅 타임. 레깅 타임이 한 7, 8개월 정도 된다고 7, 봅니다. 8개월 예, 정도. 예. 7, 8개월 먼저 빠지고 네. 7, 8개월 먼저 돌아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럼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자료이긴 하지만 네. 1년 안에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96%로 사실 뭐 과거에 여기 항상 음영이 쳐져 있는 데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구간이거든요. 네. 예, 이때만큼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말 수치이기 때문에 얘네가 늦게 발표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게 9월 달의 수치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네. 아니, 리딩 인디케이터죠. 그러니까 선행지수의 선행지수. 예, 전년 동기 변화율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변화율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로 이때 2000년 초도 그랬고요. 2007년 8년 사이에서도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이 빨간색 선인 경기 침체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이미 여기 빨간색이 떴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은 리세션 시그널이 이미 발생을 했고 이제 곧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9월이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저희가 11월에 있으니까 이번 분기에 안 들어가면 다음 분기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분기 정도부터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우면 되잖아요, 숫자를.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100년 동안에 이게 아까 그 음영이 쳐진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몇 개월간 지속이 됐냐, 이거를 그 구간마다 다 이렇게 개월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길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간 거는 2007년 8년 사이에 우리가 기억하는 리만 사태, 네. 이때 18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포함한 전체 평균은 한 13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판정이 안 났으니 0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작년에 0에서 미국이 시작해야죠. 그래. 미국 이미 작년이 아니다. 올해다. 1,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그 수치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인데. 네, 그거를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는데 네. 고용이 완전 고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고용이 너무 네. 좋죠. 사실은 여기 이게 경기 침체 정의를 MBER이 해놨는데요. 그렇죠. 이 문구를 제가 그대로 따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걸 리얼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침체다라고 테크니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정의 내릴 때는 다른 거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소득, 보고 예. 실질 소득에 그렇죠. 예, 고용, 산업 판매, 생산. 산업 생산, 이거를 다 판단해 가지고 보는데, 지금 고용이 완전 고용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요새 고용 보고서 계속 좋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야, 이게 침체 맞냐, 이제 그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예. 사람들도 엇갈리는 거죠, 의견이. 그렇죠. 누구는 경기 침체라고 하고 누구는 네.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뭔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는데, 얘네가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해주는 시기부터 해서 몇 개월 있다 탈출하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거의 최장기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산수를 해보면은 예. 요 정도에 떨어져요. 예. 23년 23년 2분기에서 3분기 말 요 사이에 떨어집니다. 예.
왜냐면은 경기 침체 사이클 마지막 8개월 전에 주가 바닥이 나왔다라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저렇게 해서 네. 과거의 어떤 뭐 평균치라고 해야겠죠? 예, 평균치랑 평균치보다 좀 더 비교를 해보면 나쁘게 잡았어요. 예. 조금 더 나쁘게 보수적으로 예, 보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예, 조금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이거는 왜 이거를 하냐면은 네. 다도 뭐 희망회로 돌리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정책 조금 변할 때마다 굉장히 뭐 예측은 계속 틀리면서도 시기를 앞당기고 뭐 또는 뒷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예. 그냥 통계적으로만 100년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기에 내년 이맘때 또는 뭐 내년 상반기에 지금이 리만보다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최장기 침체로 가는 거고요. 네. 그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그만큼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하드 랜딩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침체는 맞는데 침체도 과거에 짧은 침체가 있었고 굉장히 네. 긴 침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제일 긴 침체를 깰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 평균,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주신 건데 여기서 덧대서 하나 보면 앞에서도 미국의 FOMC, 페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 예상치는 그래도 내년 한 6월 정도면 네. 어느 정도 금리의 피크는 나오고 더 이상은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는 안 올릴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좀 같이 포개진다고 보면 될까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50bp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명서에 써 있었는데도 네. 파생 시장에서 그 페드와치 거기서 보는 확률은 네.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75 올린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bp로 불안한 거죠. 떨어진 게 50% 조금 52%인가? 제가 뭐 숫자 보긴 했는데 네. 그렇게 아직은 이제 못 믿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속도가 둔화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네. 50, 그 다음에 내년 뭐 2월, 3월에 25, 25 이렇게 골드만은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중간에 센 반등은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W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W자라면은 예, 밑에가 만약에 뭐 피봇이 기대가 뭐 12월 달부터 커져가지고 뭐 내년 연초에 센 반등이 나온다 이랬을 때 네. 그게 바로 대세 수세 전환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피봇으로 한번 그것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번 조정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W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사이클상으로도. 그러니까 변동이라든지 예. 진폭은 계속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저희가 지금 11월 3일 오전에 찍고 있는데 페드와치 보면은 22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 확률이 그러니까 상당 기준으로 4.5%가 68.7%의 확률, 네. 4.75까지 가는 게 31.3%의 확률 네.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네요.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걸 보여준 것보다 그래도 시장은 계속해서 네. 더 높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되게 움츠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본 거보다는 좀 더 높아졌네요.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변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아마 미국의 전문가들 서베이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숫자 넣고 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믿을 게 못 되죠. 사실은 시장에서 주가 떨어질 때 보고 주가 떨어집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의 중계죠, 중계. 예, 중계이기 생중계죠. 때문에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주식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이 그렇죠. 반영이 되어 예, 있는가. 맞습니다. 예. 그 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 보면 네. 연말 4.5%의 기준금리까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네. 라도 뭐 봐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대를 확 저버리는 그런 정책이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그치, 때문에 쇼크. 그런 걸로 활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쇼크는 쇼크대로 예를 들어서 누가 때려가지고 쇼크를 만든 거는 알겠는데 먼저 이제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 잘못한 거 있어서 선생님한테 한 대 맞으러 가야 되는데 좀 덜 때릴 것 같아라고 미리 이제 기대를 하고 가서 이제 똑같이 맞아요. 맞는 거라 그렇죠. 예. 항상 시장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네. 조금 낙관적이려고 하는 네.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다가 피벗 아니네 또 한 대 얻어맞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약간 빠른 편이에요. 저도 뭐 성격이 급한 건지 조금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등을 생각하면서 사요 주식을. 네, 저 같은 경우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반등이 세게 하면 그 대신 팔아요. 저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왔을 때도 뭐 5월달, 6월달 나왔을 때도 네. 센 반등 올 수 있는데 센 반등 오면 팔고 그거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센 반등 오면은 거기서 팔고
또 한 번 밑에서 살 기회 분명히 줍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좋은 종목, 예를 들면 장기 종목으로는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아예 장기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든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뭐 그런 실수 계속 하는 게 이제 많이 빠졌으면은 이제 얼마 전에 주식을 좀 꽤 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좀 줄이긴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냥 손을 떠나거나 이러지 않고 빠질 때마다 사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도 한 6, 7개월 남았다 이제 상승 전환 이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빠지면 사고 반등 세게 하면 팔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9년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 시장처럼 막 V자로 확 가는 거는 지금은 기대할 수도 없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W자처럼 뭐 예. 진폭도 있고 변동도 있고 또 그거를 좀 이용을 하는 전략.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엇박자 타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W자의 어떤 저 꼭지에서 사고 떨어지면 또 팔고 막 이런 엇박자 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막 폭락하는 날 있잖아요. 예. 그런 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향상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지 거기에 그렇죠. 뛰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당연한 게 사람의 어떤 DNA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폭락하고 50포인트 연속으로 뭐 3일 빠지고 이러면은 그때 뉴스 되게 나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 나쁜 뉴스에 사는 거죠. 예. 그런 역행적인 거를 하다 보면은 또 얼마 전에 피복 기대로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밑에서 산 것들을 조금 줄이고 이런 조금 어려운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뭐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다 하시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200개지만 사야지 혹은 2,100개지만 사야지 하더라도 네. 막상 그 지점 오면 네. 이거 2,000 깨지겠는데 막 이런 심리가 들 수밖에 없죠. 그쵸, 또 주변에서 이미 그런 얘기 들리고 막. 그게 제일 나쁜 뉴스 또 나올 때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증강기금 살 때 같이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증강기금이 이제 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네. 근데 언제 살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2천 근처 가면은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시안정기금, 증시안정 네. 펀드. 징글징글합니다.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입니까? 말만 하고 있고 지금 군부를 얼마나 떼어야 이게 장작이 타오르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시기를 보고 사는 것보다는 지수 레벨을 좀 어느 정도 해놓은 그쵸. 것 같아요. 네. 머릿속으로는 타깃팅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언론에는 절대 발설은 안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지선이 무너지고 막 이래야 그렇죠. 예, 심리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들어오는 거고. 마치 영웅처럼.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짧게는 손실이 났었지만 증강기금도 이제 길게 보면은 다 뭐 이익 나고 그렇죠. 청산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비상사태에 나온 건데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뭐 거의 80% 구간이고 하락하는 구간은 한 20% 구간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승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긴 합니다. 증강기금도. 그렇죠. 증강기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책은행 자금, 시중은행 자금들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들도 국내 우량한 자산 아주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기는 한데 그러니까 증강기금이 만약에 출동을 하는 뭐 2,100이 될지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때가 좋은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고.